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코스피 8,000포인트.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골드만삭스에서 내건 12개월 코스피 목표치입니다. 7,000이었던 것을 8,00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JP모건에서는 8,500을 부릅니다. 역시 12개월 목표가를 이렇게나 부르고 있는 상황. 아직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끝나질 않은 가운데 시작을 더 좋게 보는 장밋빛 전망은 여지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번 한 주 양시장 모두 큰 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승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우리는 그림을 또 그려볼까요? 한번 내다보도록 합니다. 일단 마감 지수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자,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상승률로 따지면 여전히 세계 1등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입니다. 자, 양지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피가 6,219로 작을 마쳤습니다. 강보합선으로 작을 마쳐요. 코스닥 지수 1,174로 작을 마치면서 또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8,000, 8,500 외치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들은 어떨까요? 한번 점검합니다. KB증권에서 8,200을 상단으로 내걸면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중심에 있을 것이고 지수 올라가니까 증권 섹터 봐야 되고 전력기기 원전 쪽 보자라는 전략이 나왔고요. 최하단 볼까요? 5,700에서 6,500. 곧 올리겠는데요, 이쪽은. 지금이 6,200 넘은 상황인데 말이죠. 어쨌든 신한증권에서 내놓은 전망도 챙겨보면서 모두 한 목소리는 반도체 다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오늘 마감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가 6,219, 코스닥은 1,174. 장 초반에 살짝 밀려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굳히면서 계속 상승권에 놓여 있었던 흐름,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전히 크죠. SK하이닉스 먼저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1분기 실적이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큽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놓은 마당에 HBM의 대장 엔비디아가 찜한 1등 기업인 이 SK하이닉스가 과연 어떤 실적을 내놓을까? 일단 매출은 5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영업이익이 34조. 컨센서스가 이 정도로 보여진다라는 거 챙겨보시죠. 네, SK하이닉스 3% 넘는 상승 또 보여줬고요. 116만 6천 원. 장중에는 4% 넘는 상승으로 작을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채로 작을 마쳤습니다. 여전히 강합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잇따를 거잖아요. 일정 한번 챙겨보도록 합니다. LS일렉트릭 요즘 전력, 발전기 너무나 관심 뜨거우니까요. 과연 실적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고요. OCI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 날 목요일이 이제 대망의 어닝 서프라이즈 아마 대미를 장식할 것 같네요.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를 거고요.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 금요일까지 이번 한 주에 챙겨야 할 기업들의 실적 발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HBM 관련한 종목들 대장이 움직인 가운데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 보시죠. MK전자,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하나비전. 네, SK하이닉스 한 번 더 보이고요. YC 등등도 시장 대비해서 괜찮았다라는 흐름 한번 챙겨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볼게요. 지난주서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도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속출했고요. AI로 인한 해킹이 우려된다가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푸는데 양자암호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라는 것이 관련주들의 상승 이유고요. 이런 관련 종목들 흐름 좋고요. 또 양자암호 관련주 아니라도 보안 섹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의 흐름도 괜찮았다. 몇몇 종목들은 또 겹칩니다만 그랬다라는 거 한번 챙겨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챙겨봅니다. 지난주에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또 에코프로가 포트에 들어온 위원님들도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차 전지 섹터 이제 다시금 시동 제대로 거는 것일까요? 그 사이에 삼성 SDI는 이렇게나 올랐습니다. 5% 가까운 상승을 오늘 또 보여주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예쁘게 우상향 주요 이평선들은 정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채로 진행됩니다. 53만 원대를 강하게 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에코프로 형제들도 흐름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오늘의 에코프로 쪽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 더 붙어요. 그리고 LG엔솔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2% 넘는 상승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 5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방위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방산주들의 상승 탄력도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근에는 급락하기도 급등하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재건주와는 방산 섹터가 또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하죠. 오늘은 방산 섹터가 올라오는데 해인 강했고요. 퍼스텍, 한일단조 등이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챙겨봅니다. 애프터마켓 조금 전 마무리 지었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확인을 하시죠. 하락률 상위 종목도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월요일 이재상 위원, 박태준 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동 정쟁 충격으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아주 위쪽을 향해서 제대로 자리를 굳힌 모습입니다. 이재상 위원님, 이번 한 주도 긍정적인 분위기 기대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전쟁과 AI가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AI 쪽에 미국도 우리나라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일단 그 증시 자체가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고, 대신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지만 서서히 전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줄어드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과열되게 올라온 구간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S&P나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폭으로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당분간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전쟁에 대한 부담감을 딛고서 올라가는 거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이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간 선거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전쟁이 불안한 상태지만 빨리 종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삼성전자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일 신고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갈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에 약간의 어떤 진동이 생기는 그런 진동폭이 생기는 그런 악재들이 서서히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전지 쪽이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2차전지는 사실은 작년 후반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랠리가 아무래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LFP 배터리부터 해서 이 2차전지의 어떤 ESS라든지 이런 호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서는 삼성 SDI, 그 후발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포스코 그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과 이런 2차전지 쪽, 이런 쪽이 아직까지는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 좋은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박태준 위원님의 시장 전체에 대한 평가, 분석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위원님도 이제 앞으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쟁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올라간 게 아니죠. 전쟁이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의 뭐 반위협적인 이런 포고들이 이제는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다시 타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반응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또 국내 증권사에서 코스피의 목표치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뭐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이번 주에 기대가 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월 달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20조 원이 넘는 그런 물량을 처분을 했고요. 그때는 뭐 시장도 상당히 좋았었죠. 3월은 이 전쟁, 중동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무려 35조 원 이상의 물량을 코스피 시장에서 던졌습니다. 많이 비워낸 만큼, 덜어낸 만큼 다시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지금 사지 않고 물량을 처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6천선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점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만 가세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당장은 3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어떠한 환율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4월 들어서면서 다소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환율이 외국인들이 뭐 집중적으로 들어오기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판단이 되는데 우선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위험성, 이 불확실성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제거가 돼야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실적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약 21배, 애플이 29배, TSMC가 24배, 다 20배가 넘는 그런 어떠한 PER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4.5배 정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도 지금 현재 뭐 7배, 8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어떠한 저평가라고 한다면 외국인들도 이제는 준비를 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는 좀 채워 놓을 때도 됐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지금 뭐 엔비디아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시총이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또 이런 AI 칩 이런 것들 뭐 자동차 외에도 생산하는 기업들이 테슬라와 현대차가 유일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시총만 하더라도 테슬라와 비교하면 현대차는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지금 당장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과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긴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나오는 어떤 실적의 숫자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더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 3월 달에 주가 부침이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욕심을 내면서 4월에 이어서 5월 달에는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장이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투자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부터 최근 이 4월 중반까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시장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좀 해볼 만한 시장이 될까요? 저희가 집중할 만한 부분, 조금 더 이슈를 주목해야 될 것들을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이재상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힌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 첫 번째, 퀀텀 점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걸 퀀텀 점프라고 뭐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슈 풀어주십시오, 위원님. 네, 퀀텀 점프라고 하면 우리가 급속하게 갑자기 이제 점프하는 거를 말하는데 네. 이 양자라는 게 영어로 퀀텀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시 양자암호가 한번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투스발 이 해킹의 우려가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물량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AI에서 파생된 어떤 새로운 섹터의 그런 테마가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환매 과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만 살펴보면요. 근데 한컴이드가 이제 양자 내성 암호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그 한컴 시큐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보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이제 상한가를 도달한 다음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돼 그리고 정고점에 대한 물량들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은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아톤은 우리가 CDBC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어떤 보안 관련해서 과거에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 양자 보안에 대한 웹 오피스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최근에 이제 이 양자 암호 관련주들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한 물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음봉과 양봉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면 다시 또 한번 점프업을 하고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음봉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ICTK인데요. ICTK도 오늘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전날보다 거래가 줄고 지금 이제 양자 솔루션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아마 이 양자 암호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이제 최근에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넷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넷은 지금 이제 경고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 지금 양자암호 기술로 된 유무선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연구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도 다음 날, 내일이죠. 내일 바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반 상승보다는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봤을 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게 여러분들의 그런 계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퀀텀 점프라는 키워드 아래 우리가 양자 관련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이제 부조에서 감독님들이 약간 정의가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약간 이야기가 있으셔서 저 찾아봤어요. 물리학 용어 양자 세계에서는 양자가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 뛰어가듯이 총총총총총총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래요. 근데 이제 경제 용어에서 쓸 때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때 퀀텀 점프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또 양자 물리학 용어로는 이런 의미가 있군요. 네,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해가면서 위원님 우리 종목까지 다 챙겨본 거죠? 네, 좋아요. 말씀 주셨던 한컴위드부터 우리넷까지 점검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핫한 이슈여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 두 번째 이슈 챙겨봅니다. 이번에는 박태준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ESS가 띄웠다. 예, 그쵸. 2차 전지, 배터리, 아니 ESS주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투자 포인트 챙겨주세요. 사실 뭐 이제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었고요. 최근에는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아직도 업황이 뭐 흑자로 전환이 된다거나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성장성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기차 캐즘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유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만 과거만큼 폭발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 대신 ESS가 등장을 함에 따라서 일단 뭐 ESS뿐만이 아니죠.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이 배터리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또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배터리 관련 대표 종목군들 특히 이제 무겁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삼성 SDI가 50주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주가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확신할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좀 뛰어나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2차 전지가 단순히 우리가 짧게 뭐 그냥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쎄요 뭐 이 대부분 대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관점을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ESS 관련 미국 공화당에서 중국산 ESS의 어떤 뭐 수입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입법도 발의를 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북미 지역에서의 중국산 ESS는 거의 독과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TL이라든가 BYD 같은 이런 회사들이 거의 독과점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이 배터리 3사가 이제는 좀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호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확장에 따라서 이 폐배터리, 이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산업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이 폐배터리 사업도 한번 우리가 그쪽 섹터를 다르게 한번 구분을 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2040년도까지 지금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가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인가요? 중국에서 이 하프 마라톤 기록을 좀 경신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좀 본 기억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군 몇 개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장중에 이 벤츠향의 또 배터리 공급 계약 이야기도 나오면서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틀 동안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무거운 그런 흐름입니다만은 50주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충분히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우리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에코프로 지금 답답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바닥권에서 벗어날 시점이 됐다. 다시 한번 18만 원 선의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종목은 특별히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서 이제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 하이텍이 지난 주말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도 우리 투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섹터 안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더 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이 세 종목을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SDI,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여러분도 관심 종목에 꼭 저장을 해두십시오. 클래스니 인사이트였고요. 이제 두 위원님들의 관심 종목 조금 더 살피러 가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 너무나 챙겨볼 게 많긴 한데요. 일단 이재상 위원님의 빛과전자 먼저 챙기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푸트에 들어온 게 3월 17일에 들어왔었거든요. 중간에도 충분히 중간 점검을 했을 법도 했는데 한 번도 챙겨지 못하고 이렇게 상승률을 버라이어티하게 이 짧은 기간에 내주는 이제서야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이재상 위원님, 네. 이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네. 357%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당황스러워서 제가 AS를 못 해드렸는데 한 달 동안에 벌써 350%나 올라갔고 한 달 동안에 상한가만 5번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대장주가 대한광통신이었고 대한광통신도 낮에 생방송에서 제가 드렸던데 그 이후에 이제 300% 넘게 올라갔고 이 종목도 당연히 또 300% 넘게 올라갔는데 일단 제가 드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에 당황하지 마시고 목표가를 9,000원까지 여러분들 상향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목표가를 9,000원으로 수정을 해둡니다. 프로 2000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저희가 계속 챙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주도요.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 거예요? 네, 금요일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드리면은 일단 상한가를 구경하기가 좀 쉬운데 일단 금요일날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물량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3,300원 정도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회사는 이제 애플과 협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마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3,500원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프로 2000까지 봤고요. 박대주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수페타시스 먼저 챙기겠습니다.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목표가가 15만 원. 네, 조금 더 가야 되네요. 위원님, 단기간에 그래도 성과가 너무 잘 나옵니다. 조금 더 이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뭐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지금 저렴한 가격에 빨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미리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목표가 15만 원, 시간 문제, 돌파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나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순매수가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또 15만 원 전고점을 여기 노랗게 제가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목표가 15만 원 여전히 유효해 보이고요. 우리가 충분히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대부분 이 PCB 또 MLB 기판 관련주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다 돌파한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신고가 돌파를 충분히 쉬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뒤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신고가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한 종목 더요. 삼화 콘덴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컸고 흐름도 아주 좋죠. 그리고 목표가가 사실 넥스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훨씬 초과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정규장 또 기준이라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최고가를 68,800원으로 기재해 봅니다. 위원님 이 종목도 챙겨주시겠어요? 이 종목은 제가 지난 4월 초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7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아직 뭐 정규 시장에서는 7만 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넥스트 거래소에서는 7만 4천 원까지 올라간 걸 제 기억이 되는데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고요. 특히나 오늘 다시 AS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시 신규로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목표가 7만 원 여전히 유효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판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이 MLCC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다는 점, 지금 공급자 우위로 바뀌어서 반도체 기판에 이은 MLCC의 대표적인 종목 삼화콘덴서도 여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한 그런 자리니까요.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업계에서의 1등 기업인 무라타가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한 상황이니까요. 그 경쟁업체들 다 동달에 이제 올릴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삼화콘덴서 여전히 긍정적인 뷰 유지를 해봅니다. 자, 새로운 종목도 이제 추가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재상 위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보안주 한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싹은 오랜만이네요. 34년 된 그런 보안업체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안업체고요. 이 클라우드 개발 및 AI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ICT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융합 보안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그 수급적인 내용들을 잠깐 이제 화면에서 살펴보시면은 이 회사가 오늘 아침에 이제 빅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빅매수가 오전에 9시 8분에 15,700개, 9시 9분에 17,900개, 그리고 9시 40분에 19,800개 빅매수가 이렇게 들어온 반면에 빅매도의 경우에는 15,000개 정도가 빅매도가 나오면서 빅매수가 압도적으로 오전에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큰 손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보안주 중에서 한싹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목표가는 8,900원, 손절가는 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싹. 최근에 계속 핫하게 뛰어오르고 있는 보안 섹터 안에 한 종목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죠. 자, 박태준 위원님의 새로운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위원님은 어떤 걸까요? 저는 원전 종합 선물 세트 두산 에너빌리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한번 추천을 해서 목표가 10만 원 달성을 했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11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파동이 또 시작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두산 계열에 우리가 이제 원전 하게 되면 가스터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가장 무난한 원전 섹터의 대장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특히나 뭐 SMR 쪽이라든가 최근 또 이 글로벌 빅테크 향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가스터빈 부분의 분야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압도적인 기술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의 어떤 재평가에 충분히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번엔 10만 원이 아닌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대거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9만 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타이밍이 좋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죠. 자, 이제는 무료 방송 이야기 좀 할게요.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재상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어떤 이야기 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나오면 이제 상한가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프로2000이 들이고 나서 9일 만에 상한가에 갔고요. 지금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5번의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포착 지점이 상한가 바로 직전 단계에서 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제2의 빛과전자,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제2의 빛과전자에 대해서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이 너무나 궁금하네요. 자,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오늘 이재상 위원, 박대준 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올 1분기 베스트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하는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서 이제 그 관심 종목들 이제 리스트가 쫙 나가는데 확실히 시장이 소문나기 전에 일찌감치 우리가 좀 눈독을 들이고 포트에 담아 놓으면 굉장히 성과가 잘 나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네요. LNF가 상승이 벌써 100%가 향해 가더라고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수익 내는 얘기죠. 종목적으로 수익 내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방송국에 오면서 이게 이제 오는데 모니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탁 우리 소연님께서 그 브리핑을 봤어요. 오늘의 특징주. 또 흥 이러면서 보셨죠? 아유 또 다 오른 거 얘기하고 있네 이러셨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양자암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딱 걔가 오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만약에 제가 시청자라면 네. 그래. 이거 방송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잘하고 30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걸 살까 말까 늘 번민이 생겨요. 네. 하기서 오늘도 올랐고 지난주도 내내 올랐잖아요. 올랐고 네. 그리고 또 방송 특성상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수익을 좀 쉽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거기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을 자꾸 뭐 무방이라든가 또는 토요일도 머니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은 미래를 보시자. 미래는 가까운 미래가 있고 좀 먼 미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선점을 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수익을 잘 나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선점에서 수익이 잘 나는지 거기에서 한번 공부해보고 또 여러분도 그냥 아이고 저 또 오른 거 저 차트 뜨면서 자랑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주인공이 되셔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선점해야 좋은 수익을 나더라. 최근에 이슈화 되는 것이 뭐가 있죠? 반도체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에 통신 장비, 5G, 6G, 광통신 관련주, 그 다음에 오늘 또 핫하게 오른 양자 암호통신,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또 일부 제약바이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실전 매매를 하실 때 말입니다. 과연 내가 저 자리에서 저걸 잡았나? 이것이 뉴스 나오기 전이었나? 나온 후였나? 특징적으로 시장에 회자되기 전이었나? 그 다음 후였나? 그러면 내가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그 전에 잡는 거하고 지금 잡는 거하고 어떻게는 수익이 잘 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이에요.
내러티브, 그러니까 뭐냐면 다 아시겠죠? 막 이렇게 뉴스 쫓아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그게 이제 중심을 못 잡는 매매거든요. 그런 게서는 굉장히 매매가 지고 지난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이게 다 어떤, 그러니까 뉴스라든가 재료 또는 어떤 사람의 심리 같은 거 하나로 모아서 나타나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저희 경험에 의하면 말입니다. 항상 뉴스, 그다음 어떤 재료, 실적보다 먼저 우리한테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창하는 게 바로 황금 맥점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미래는 바로 내일 또 가까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 황금 맥점이에요. 오르기 전에 잡는다는 거죠. 뉴스 나오기 전에 잡는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계속 여러분, 아이고 저 또 좋은 정보 선장 나와서 맨날 하는 거 재탕 삼탕 하네. 근데 있잖아요, 수익 내는 바이블은 제 기준입니다. 이거예요. 이 이상 없어요. 수익 내는 바이블은. 저도 한때는 뉴스 나오고 급등을 차트 매매 쫓아다녀서 매매해봤지만, 물론 이따 봤을 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많이 올라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막 25% 빠졌다 올라가는 가이니스도.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정배열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꼭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배열 초기에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넘버 5 또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 통신, 장비 어디에서 황금 맥점 포착되어 있는지, 미래형이 있는지 과거형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많이 공부하셨죠? 이평선 밀집,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이 많이 진행됐을 때 이것이 바로 정배열의 함정이고, 찐 수익은 어디서 나냐면 바로 이럴 때 나는 거예요. 항상 뉴스에 앞서서 우리한테 매수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 이제 2차 전지부터 어떻게 황금 맥점에서 먼저 포착했는지 이부터 시리즈로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최근 움직이는 테마가 이제 하나하나 뭐처럼요? 파노라마처럼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에코프로도 바로 이런 거예요. 양양 패턴 2% 밀집이죠. 이때는 좋다는 뉴스 전혀 안 납니다. 아니, 여기서 특징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신통방통하게 황금 맥점은 우리한테 매수 신호를 알려줘서 그냥 한 5거리 동안 74%나 오르더라.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전지에서 최근에 핫한 게 여러분 아시죠? 바로 WCP예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따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께 선보이지 않은 종목이네요. 기가 막힌 황금 맥점이네요. 함께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라고 선언저시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WCP가 뭐냐면은 2차 전지 분리막, 거기에서 ESS 분리막을 하면서 삼성 SDI의 레퍼런스를 갖는 회사입니다. 공모가가 6만 원짜리였어요. 한때는 8만 7천 원대 종목이었어요. 여기까지 10,000원대 초반에 내렸을 때 보통 시장에서는 특징적으로 구분도 안 되고 뉴스도 안 나오죠. 그리고 또 왜 저점에 사냐고, 높았을 때 사고 더 높이 팔면 된다고 늘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양양 패턴, 이평선 밀집이었죠. 또 한 번 나와요. 양양 패턴 또 한 번 나오고,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이거 아침 방송에 편입을 못해서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편입을 했지만 아침에 들고 나왔는데 오늘 뭐 장도 썩 좋지 않았죠. 하락종서 많은 데서도 그래도 슈팅이 나오더라.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아침 방송을 통해서 또는 먼저 그때 제가 예고드린 그런 것들 그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것이 바로 찐 수익 아닌가. 그 자리에서 80%나 올랐거든요. 예. 80%가 그냥 우리 옛날에 키우던 뭐 그냥 우리 강아지 이름이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아무텍을 보세요. 아무텍도 바로 내내 이제 그런 관련주인데 이것도 봐요. 양양 패턴, 이평선 밀집이죠. 제가 자꾸 강조드리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자는 얘기입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100%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보통 시장이나 개인투자 이런 것들은 사지 말라는 교육을 늘 받고 오른 다음에서 그래 정배열이다, 정배열 잡아야 돼, 많이 올랐을 때 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십시다. 이게 좀 확대돼서 아주 돋보기 샥 크게 나왔는데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OE 솔루션이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통신 장비 쪽이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양음, 양음. 이 창대 음봉은요. 특히 이 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RG누믹스가 또 바로 그런 자리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양양음. 이게 넘버 4, 넘버 5. 황금 100점 전략은요. 뉴스 나오기 전에 항상 우리한테 매수 신호를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점에서는요. 굉장히 빈번하게 잡혀요. 어떻게?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리도록요. 근데 외면하시잖아요. 이것도 140%나 오르네요. 바로 이런 자리였다.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주 IB 투자가 있어요. 이것도 다 보게 되면 스페이스X 관련 투자 그런 회사인데 한번 다 아실 거예요. 이표수 밀집이죠. 양양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3천당 제약 같은 거 아주 급락이 나왔을 때, 야, 이거 오늘의 이슈하면서 그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먼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 이럴 때는 이미 황금 100점 매수 신호를 알려주는데 뉴스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뉴스 따라 설 것이냐 해서 고민되신 분, 이런 매매는 이러면 먼저 선점하게 되면 황금 100점 넘버 5잖아요. 이렇게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더라. 좀 신기하지 않나요? 예, 바로 이런 거다. 자, 이것도 이제 좀 확대해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가 있어요. 삼성전기도 가만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 못한 게, 예, 바로, 제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도 양양 패트 이피스 밀집이었죠.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면서 가장 결정될 때 이평수 밀집 이 자리에 있어요. 또 한 번, 이때도 음봉 5개 전에 포착됐고, 양음에서 포착해서 계단식 올라가요. 삼성전기도 역시 황금 100점에서 최근 것만 2번이나 포착이 되더라. 제가 이곳을 혹시 여러분들, 야, 저거 또 오르는 거 또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인이 있을까봐 황금 100점 그 딱 포착한 테이블을 제가 이때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작진에서 그건 무방해서 소개해서 제가 안 올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황금 100점에서 잡는 그 기가 막힌 100점이었다. 최근에 또 통신 장비에서 나오는 FR텍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게 조주의 단계예요. 이럴 때는 누구도 여기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답해 죽겠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양양 패턴이에요. 그러면 십자로 딱 잡아놔요. 이때 한번 슈팅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세요. 슈팅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항상 외바닥은 가바닥이거든요. 그래서 한 템포 쉬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양음 자리에 있어요. 이때부터 길게 호흡을 멈춰서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니까 이때부터 폐활량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바로 이런 맥점이 우리한테 매수 급소를 알려준다. 좀 더 확대해서 나왔죠? 자꾸 공부하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뉴스 나오기 전에 이평선 밀집에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캔들이 알려주는 양양 패턴이라든가 양음양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노리시라. 그러면 뉴스 추정해서 매매하시는 분도 훨씬 더 알찬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또 황미끼를 개발한 개발자로서 말씀드려요. 빛과전자 다 광통신 관련주예요.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참 신기한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승됨에 눌림에서 양양 패턴 이평선 밀집이죠. 되게 쉬워요. 그러면서 이때 또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음봉 5개짜리에서 또 한 번 슈팅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대한강통신도 내내 그런 테마 관련주죠.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공통적이죠. 상승됨 눌림, 양양음, 유수의 밑구리 패턴은 더 확실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루더라. 저점 대비 223%나 올랐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너 다 잡았냐? 다 잡지 못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주더라. 이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실제로 공략한 게 아까 WCP하고 그다음에 RF 머티리얼입니다. 광통신에서. 저 개인적으로 이건 제 기준에 딱 부합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정말 이것은 소리 없이 안정되게 계단식 산소 파동을 이루는 거예요. 이 RF 머티리얼들은 RFHC의 자회사이면서 이게 이제 그 모듈용 광통식 모듈용 펑크 레이저를 만들어서 루멘텀의 미국 회사에 납품 회사예요. 내용 되죠? 그럼 가장 결정적일 때 어디예요? 이거 진짜 밑줄 쫙 돼지꼬리 땡 떼는 자리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때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계단식 상승 파동을 오르면서 저점부터 350%? 실제 우리가 최근 것만 말씀드려도 그 양양 패턴에서 일날 공략에서 143%나 오르더라. 이게 바로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찐 수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시 한번 확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공부해 봤습니다. 공통된 특징, 뉴스 나오기 전이었다. 펀더멘털을 받쳐줘야 된다. 항상 지금 시장에서 핫한 테마들 그 먼저 황금 맥점에 포착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공부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도 요즘은 장이 안 좋으네 뭐 그러실 필요 없이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는 관심 종목들의 흐름도 저희 한번 볼게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조건들에 딱 부합된 것이 또 LNF, WCP 이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한번 볼게요. 위원님 살펴주세요. LNF는 아까 에코프로로 보셨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자, 배터리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느냐. ESS 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휴머니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드론까지 들어가요. 전고치 쪽으로. 네. 그러면은 이게 LNF 같은 건 바로 LF 배터리에서 탑픽이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한다. 양극재, 로우코스트로 한다. 그러면 그 자리를 보셔야 되겠죠. 언제 했느냐? 바로 1월 달에 했어요.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이었어요.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파도 그때는 다 서킷 브레이크 나고 다 힘들 때 냈으니까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파도 이룬다. 여전히 관심권인데요. 그때 이제 90% 정도 상승이 일어났는데 20만 원을 근접했는데 한 23만 원까지 보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뉴스 나오기 전에 저점이 잡으니까 좋은 수익이 나시죠? 네. 이어서 WCP도 마저 챙겨볼게요. WCP도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방송에 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아까 황금 맥점은 공부했고 가격 제작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종목이 한때는 6만 했던 종목이라서 어디까지 본다고요? 2만 원까지는 큰 탈 없이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2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가운데 새로운 관심 종목이 누가 될 것이냐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저 원고 살짝 보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아직 멀었나요? 종목 공개해 주세요. 대한항공입니다. 전쟁 안 끝날까요? 끝날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끝납니다. 그거. 그렇겠죠. 그런데 대한항공 너무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낮에 대한항공 두고 나왔는데 네. 글로벌 항공사 유가 환율 수혜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스탁 나오죠? 스탁이 나오면은 저렇게 다중바다가 완성했네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너무 궁금하네요. 이 종목이 추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네, 저희 앞으로 더 이제 챙겨볼 만한 것들 살펴주시면서 또 무료 방송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오늘 공부 많이 하셨나요? 늘 근데 공부인데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까 좀 보셨잖아요. 오른 종목보다 오를 종목을 노리시라. 오로지 수익만 보시라. 매매는 편하게 수익은 좀 좋게 가져가자. 바로 이겁니다. 아까 보셨죠? 상한가도 레벨이 있는 거고 찐 상한가 맛보실 분들 제가 잠시 후에 무방에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제약바에서 알지노믹스에 의해서 크게 3월달 크게 한 100 가까이 상승이 일어나서 좋은 수익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무료톡판 써드렸는데 아주 좋은 정보 하나 발표했거든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접속하셔서 여의도 클래스 검색해 주세요. 나오는 화면에서 방송 입장 버튼 누르면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좋은 정보 위원님의 무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